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일제의 유산인데 식민지 유산이라는 말을 쓰는데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면 실제로는 역사 말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역사 말살을 했던 대표자인 총독들을 보면 이토 히로부미 뭐부터 해가지고 실제 이제 데라우치 총독 그리고 하가세와 사이토 총독 이렇게 지나가는데요. 한 명씩 한 명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등방문이 와서 무엇을 했냐면 조선을 영구히 지배하려면 조선 역사 뿌리를 제거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등방문이 조선 왕실의 기증이라며 규장각의 사서들을 몇 수레나 일본으로 가져갔다. 이게 우리가 조사를 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거 조사도 하지 않습니다. 조사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후지모토 유키오 일본 교수가 조사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테라우치 마사다케 일대 총독 조선 총독부 총독이 됩니다. 조선인에게 일본혼을 심어줘야 된다. 영구적이고 근본적인 사업이 바로 역사 연구다라고 해서 조선의 극복급 문헌 자료를 빼돌려서 야마구치 현에다가 뭐 했냐면 테라우치 문고를 만들어서 18,000권을 갖다가 여기다 갖다 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려달라고 하니까 뭐 100권 뭐 이렇게 돌려주면서 생색내고 있는 것이 지금의 어떤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물론 이것만 가져간 것이 아니라 이때부터 뭐냐면 우리의 문서들을 강탈하고 분서하고 하는 행위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3대 사이토 마코토 뭐 그 3.1 혁명 이후에 이제 들어온 총독이죠. 먼저 조선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역사와 전통을 알지 못하게 만듦으로써 민족혼 민족 문화를 잃게 해서 조선 청소년들이 그들의 아버지, 그들의 조상, 부조를 멸시하도록 만들고 결과적으로 조선 청소년들이 자국의 인물과 사적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자. 이게 이제 역사 교육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선인들을 일본인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이게 이제 계속해서 우리들의 사설을 20여만 권을 분서했다. 제가 봤을 때는 한 50만 권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학교에서는 누군가가 또 논문을 썼죠. 20만 권이 아니라 10만 권이다. 10만 권이면 어떻고 20만 권이면 어떻습니까? 그거를 줄여가지고 이거는 거짓이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논문을 쓰는 학자도 있는데요. 14개월 만에 도서 20여만 권을 탈취해서 남산에서 소각했다라고 해서 재헌국회사에 나옵니다. 재헌국회사에서 이 내용을 증언한 사람 누구냐면 신익희 선생이라는 분이에요. 가운데는 안창호 선생이잖아요. 왼쪽이 신익희 선생이라는 분으로서 임시정부에 큰 공헌을 하시고 해방 이후에도 국회의원도 하시고 하셨던 분이죠. 근데 이 신익희 선생이 뭐라고 하냐면 1910년 11월부터 모든 행정력과 군경을 동원하여 전국 방방곡곡에서 1년 2개월 동안에 걸쳐 가지고 종로의 서점, 대소서점, 향교, 서원, 구가 이 모든 것을 수색하여서 단군 조선에 관련된 사료와 민족 정신을 일깨우는 내용의 서적을 압수하거나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제가 어디선가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학자가 얘기한 게 아닌데 논문도 아닌데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하는 대학원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근데 뭐냐면은 이렇게 신익희 선생이 해방 이후에 이야기를 증언을 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문정창 선생이 뭐라고 하냐면 군국 일본 조선 강점 36년사 여기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이런 책들이 역사서 등의 분소 및 판매 금지 소동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범 51종 20만여 권을 불사르고 또한 이러한 유해 서적의 판매를 엄금하여 그 소지자와 열람자를 처벌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다. 분서와 금서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서, 뭐 불태운다라는 거죠. 금서화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분서와 금서의 시대다. 근데 문정창 선생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불운의 현장을 함께한 사람이 사학자 문정창이었는데 조선 총독부에 근무했어요. 그래서 지금 친일파 명단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자신의 일들을 이렇게 회개를 합니다. 그때 군수 시절에 군수를 했던 거 내가 회개한다라고 하면서 반성을 하면서 칩거하면서 우리의 역사에 대한 책을 쓰고 일본의 만행에 관한 책을 써요. 조선 총독부에 근무하면서 그들의 조선사 말살 정책에 따라 규장각 등에 보관되어 있던 우리 역사서들을 가져다 모두 읽고 선별하는 작업에 직접 참여했다. 직접 참여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또 지시에 따라 식민정책에 위배되는 책을 경복궁 마당에서 직접 불태웠다. 자신도 불태웠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얼마나 이 얘기를 하기 힘들었겠지만 그걸 주변에 있는 자신의 어떤 지인에게 이 책을 쓰신 이종구 교수에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경복궁 마당에 나도 직접 불태웠다.
라고 해서 이 이야기는 필자가 1972년경 문정창 선생으로부터 직접 들은 이야기다라고 해서 그는 시대를 살아가기 위하여 진 과거의 죄를 숨기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경복궁에서도 불태우고 처음에 보셨던 남산에서도 불태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과정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사서들이 소실되기 시작되고 강탈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시면 또 다른 독립운동가인 최천택 선생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역사를 말살시키니까 역사 교과서예요. 뭐 단군이 있고 뒤에는 기자 한 삭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 역사가 다 올바르다고 할 수 없는 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사를 배우고 싶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동국 역사라고 하는 책을 17세 때 우리나라 역사를 먼저 알아야 되겠다고 느끼고 소장한 동국 역사를 복사 출판하고자 등사판을 구입하여 하학 후에는 자필로 원고지에 옮겨 쓰고 한 편 찍어내서 배부하였다. 이때 일본 관원은 이란 합방 때 한국 역사에 관한 서적을 가가호호마다 수색하여 압수한 뒤 불태워 버릴 때다. 이 증언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때 그렇게 됐다는 거죠. 가가호호의 역사에 관한 한국 역사에 관한 책은 이런 뭐 단군조선 이전의 역사를 다룬 책뿐만 아니라 이런 그때 당시의 교과서조차 압수하여 불태워 버릴 때라는 거죠. 나 자신도 발각되어서 경찰에 붙잡힌 적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역사에 대한 갈급증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1919년 3.1 혁명 때 그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한 달 동안 기거를 하면서 이걸 적었던 독립운동의 진상을 적었던 미국인 네다니엘 페퍼라고 하는 기자가 있는데요. 이 기자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한국의 역사는 절대로 엉금이다. 합병주의가 강제로 체결되자 일본인들은 즉시 한국의 국사는 전부 압수하여 불태워버렸다. 한국의 문화를 한자 한획이라도 기획한 문자는 철저히 수색하여 폐기시켜버렸다. 이런 문자는 가지고만 있어도 그 소유자는 감옥에 수감됨을 면치 못하였다. 한국 국사는 가지고만 있어도 범죄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증언자들이 많은데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는데 영어로도 썼죠. 이게 미국의 쪽에도 알린 거예요. 그래서 일제가 리폼을 뭔가 개혁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한 작업은 공공기록물과 사설 도서관을 통해서 한국의 문헌과 역사에 관한 저작물들을 조직적으로 모아서 태워버리는 것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아서 태워버린다. collect and burn이라고 이제 영어로서 이제 표시를 했는데요. 한국의 저작물들을 Korean Works of Literature and History 역사에 관한 그 저작물들을 뭐냐면은 모아가지고 전부 불태워버렸다라고 하는 증언을 이런 어떤 기사를 쓴 거죠. 기자가 이렇게 취재를 한 거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보면은 여기는 보면 대마도입니다. 대마도. 우리 역사에 대한 기록이 가득하죠. 가득합니다. 1923년에 그래서 조선 총독부에서 구로이타 고문이 여기로 탐방을 해가지고 고문 서류 6만 6천 매, 고기록료 3,576건. 요 섬 하나에서 고문 서류가 6만 6천 매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 한반도 전체 저 만주 땅에서도 수거해 오고 뭐 제주도에서 수거해 오고 이런 것 얼마나 많겠어요? 그것이 20만 건이 안 된다고? 20만 건 이상이 됩니다. 한 50만 건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가져왔는데 일본 학자들 일본에 만든 역사를 비호한다고 해가지고 20만 건 그런 일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지금의 사실 학계라는 거죠. 1923년부터 37년까지 15년 동안 조선사 편수에서 또 모아놓은 사료는 또 거의 5천 종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언급이 되었던 후지모토 유키오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쭉 얘기해서 일본 전역에 5만여 권의 한국 고대 사서가 있다. 이건 뭐냐면 5군데를 조사해 보니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5군데 조사해 보니 5만 권이 있다. 그러면은 불태우고도 남는 그런 책들이 여기에 수만 권이 지금 일본에 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다 공표가 된 책이냐? 그게 아닙니다. 뭐냐면 이런 것이 있다는 거죠. 일본 국내청 쇼려부 서릉부에 한국 도서가 얼마나 있는지는 진짜 규모는 아무도 모른다. 이번에 뭔가 이제 소송이 있었어요. 판결문에서 드러난 오노 외무성 과장의 진술은 한국에서 숨겨온 도서 목록이 따로 있다. 숨겨온 도서 목록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환단고기도 있을 수 있고 뭔가 우리의 어떤 민족의 어떤 사서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공개된 거에는 없을지언정 실제 숨겨진 그런 사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일본 국내성, 동경 근처에 있는 일본 국내성 서릉부를 가보면 거기 딱 들어가 보면 전부 고서예요.
고문서, 고서입니다. 이게 다 한국에서 가져온 거죠. 그래서 이 고서들을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나라에 보면 동대사라고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가잖아요. 그 동대사를 가면 바로 그 북서쪽에 정창원이 있어요. 정창원은 이렇게 보지는 못합니다. 평소에 이렇게 보진 못하고 경계의 철책이 엄청나게 높아가지고 이 끝부분이나 이런 부분이나 좀 볼 수 있지 이렇게 보지는 못하는데요. 정창원에는 뭐냐면 백제 통일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재들이 뭐 서류도 있겠죠. 뭐 책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 근데 이걸 10월 달에 한 번 공개를 해요. 공개할 때 보면 다 백제 거, 신라 거 이런 겁니다. 그걸 한 번 공개를 며칠,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하고 또 닫아버리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강탈한 그런 문화재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가 바로 여기가 국내청 서릉부가 있는 곳이고 여기가 나라에 있는 곳이 정창원이 있는 곳이고 또 뭐 삼국유사를 발견한 또 이곳이 있고 이런 곳에 우리의 어떤 역사서들이 이런 곳에 보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